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 열기가 식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박건욱 전문가님과 오늘도 일일 단타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드디어 미국과 이란이 무려 106일 만에 종전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증시, 유럽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전 거래일 유럽 증시 유가 하락과 중동 리스크 완화로 상승 마감한 상태고요. 미국 증시 유가 하락과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전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완벽하게 손을 잡고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정보를 조금 걸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쟁에 관한 건 유가의 흐름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쳐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소식은 완벽하게 끝난다, 종전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입니다. 유로존 매크로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잘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다기보다는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지표만을 볼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ECB 유럽중앙은행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물가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금리가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로화는 강세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를 이어간다면요, 달러 강세인 시장에서 여전히 달러 강세는 더욱 좀 심화가 될 것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수급에까지 좀 모습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마이너스 성장 쇼크로 달러 강세가 더욱 강해진다면요, 현재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내려가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보유만 하고 있어도 환차손을 입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나 코스닥까지 매수세를 가져가기엔 무리인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은 다시 말라버릴 테고요. 매도세를 가파르게 좀 이어나가게 된다면 순환매는커녕 사실 대형주나 주도주들까지도 몸을 사려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달러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환율의 변동성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유로화뿐만이 아니고요, 엔화까지도 상당히 좀 약세를 오랜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미증시들의 주식들이 약간 움직임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국내 증시의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 때 보유만 하고 있어도 환차손을 입는다, 제가 방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치와는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가 나오지 않는 엔화를 이거 왜 가지고 있냐, 우리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전히 달러 강세인 시장에서 계속 달러로 투자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까지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위축이 되고 미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선 해외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할 때쯤이 되어서야 환율 시장은 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에 관한 건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중요한 매크로에 따라서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고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긴 순매도 시간 자체를 좀
끊어갔지만 겨우 순매수로 좀 돌아섰다라는 상황이고요.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 이 말은 언제든 다시금 강력한 매도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좀 관망을 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좀 다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면 어디서든 엄청난 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더욱 좀 민감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 좀 이끌려 가시는 텐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만의 본인만의 전략을 좀 지키시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을 좀 공략하는 것입니다. 고환율 시장에서 해외를 좀 겨냥한 달러 결제 시스템을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환율 금리 계속 살펴보시면서 수출 독점 기업들 중심으로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계속해서 매번 말이 바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완전한 서명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발표했고요. 또 내일 일본 금리 결정에서도 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제부터 풀이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전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전직수도 6%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재건주들도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6%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반도체 시장이 아직까지 사이클을 돌리고 있고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봐도 좋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쟁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거의 8%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체코의 원전을 좀 노리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을 수주를 노린다는 소식까지 좀 겹쳐지면서 원전이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지를 좀 알기 위해선 당연히 전쟁에 좀 향방을 따져봐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소식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건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건설주 자체가 평균적으로 모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 30에서 40%가량 하락을 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역시나 전쟁에 대한 좀 호재가 좀 터지면서 좀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건설뿐만이 아니고요. 건설 기계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성으로 급등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말로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인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하나오션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오션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줬었죠. 그리고 7조 8천억 규모의 한국형 구축함, 차기 구축함이죠. 수주전에서 승기를 좀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설계와 건설 사업에 좀 훈풍을 불어오고 있다라는 점 하나오션 좀 기대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삼전닉스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체크해 주셨고요. 그동안 눌려있던 원전주가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GS건설도 재건 테마로 같이 묶이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 하나오션도 해외 수주 이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테마에 집중하면서 시그널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첫 번째는 HBM입니다. 제가 HBM에 대해서 되게 오랜만에 말씀을 좀 네. 드리는 것 같아요. 네. HBM 뭐 다들 알고 계셔서 딱히 중요성을 좀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HBM. AI로 인해서 HBM이 호황을 누리게 된다는 건 모두 다 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가속기의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3, HBM4까지 양산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력이 필요한 공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 업체들이 좀 받는 수혜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TC 본더, 프로브 카드, 레이저 가공, 핸들러 같은 기술들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캐파가 늘어가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 수혜를 장비 업체들의 실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마진율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장비 업체들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기술력의 가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주가 쌓이고 있는 게 현 장비 업체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이어지는 수주량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 시장에서 핵심 기술들을 사용해서 탄탄하게 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빅테크들의 이제 AI 가속 시에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도 장비 업체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말씀해 주신 기술들 중에서 이제 어떤 기술을 좀 봐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이저 가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HBM을 말씀드릴 때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라고 네. 맨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HBM4 시장에서 레이저 공정이 매우 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기술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HBM4와 낸드의 수요가 점점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후에 HBM 시장을 이끌어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거래일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게 돌아왔죠. 엄청나게 좀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보였다는 점을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평선 자체를 아래에 깔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추세 전환을 시도했다, 성공했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고점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 선이 좀 단단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된 감은 다 없지 않아 당연히 있겠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격 매수는 지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큰 조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횡보하는 기간에서 5일선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서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BM은 디램을 여러 장 쌓는 거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얼마나 더 높게 그리고 더 정밀하게 쌓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단으로 쌓기 위해서 칩을 얇고 정교하게 잘라내는 레이징 기술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레이저 가공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유의미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켜주셨습니다.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전문가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급등하고 있는 테마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테마 만나볼까요? 두 번째도 역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에 관해서는 다시금 수급이 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좀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강조를 더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가 지금 여러 파생 섹터들까지 나오면서 수혜를 여러 가지 누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 함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는데 HBM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후공정, 테스트, 검사 분야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TC 본더, 테스트 소켓, 검사 장비 같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테스트,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BM 제조 공정이 점점 미세 공정으로 변하고 세밀해지면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나 검사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스트 횟수, 난이도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BM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불량품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모든 부품들이 좀 피해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나 검사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고부가 가치의 제품들이 복잡한 기술력들이 합작을 해서 HBM에 모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불량이 생겨버린다면 하나의 부품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화가 되어 갈수록 테스트 검사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테스트 검사는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HBM4, 낸드까지도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점점 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실적이 좀 나오는지에 관해서 나오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테스트나 검사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에서는 테스트 분야를 만나봤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의 중요성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이오테크닉스는 HBM 공정 과정에서 이 칩을 조금 더 정밀하게 자르는 레이저 장비 기업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른 칩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분야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테스트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네. 소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스트 소켓 자체가 소모품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되게 잘 나온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의 분야에서 1등이라고 해도 좀 무방하죠. ISC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반도체, 칩과 검사 장비를 연결해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 GPU, HBM뿐만 아니고요. 여러 테스트 소켓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게 되면서 HBM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거리 자체가 좀 매우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AI GPU 영역에서 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스권으로 좀 굉장히 많이 움직이다가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역시나 거래량이 받쳐줍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을 달고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는 거는 당연하게 추세 전환을 좀 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25만 원 선까지 상승을 하다가 저항선에 좀 걸리게 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또한 눌림목을 노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박스권으로 매집 기간을 굉장히 좀 길게 가져왔기 때문에 매물들이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 선이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겠고요.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거래량까지 좀 동반이 된다면 25만 원 선을 돌파를 하고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항상 확인하시면서 봐주시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테마 만나봤고요. 그 안에서 ISG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수급 거래량, 이렇게 실적, 숫자로 증명되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전략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진입을 해도 될까? 이런 타이밍에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방송 내내 나가고 있는 하단의 내용 참고해 주시면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전략들 받아가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개장 후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4.5% 상승하면서 8,500선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18%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1,0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종양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2천억 원 넘게 매도세 보여주면서 개인과 기관이 받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붉은색 불을 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6% 넘게 올라가면서 SK스퀘어도 4%대 상승불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전거래일에는 파란불을 켰었는데 오늘 10%대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까지 상승불 켜내는 모습인데요. 다만 원익 IPS가 2연삭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장 후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체크해 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수익률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이죠. 6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고 6월 11일까지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눌렸던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 꾸준하게 붙어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평선까지 정배열로 되게 예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리안 서킷 자체는 거래량만 계속해서 붙어준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니까요.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거래량 항상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주반도체죠. 6월 11일 날 들어가서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6월 12일에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지만 제주반도체에 관한 호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배열만 보더라도 배열 자체도 되게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평선 자체에서 좀 걸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평선 위로 상승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뷰 타임 가져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 코리아 서킷이죠. PCB 기판 관련주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23%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제주 반도체죠. 저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16%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시간이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인공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사이맥스입니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BM 핵심 장비를 만들 때요. 장비 안에서 웨이퍼를 정밀하게 다음 단계로 옮겨주는 이송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을 사실 일본 제품에 저희 시장이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맥스가 자체 기술로 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 생산 라인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공장의 공간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슬림화 이송 장비의 기술력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또한 좋습니다. 2026년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 40% 이상 상승하였다고 하고요. 그만큼 기업들의 좀 로봇컬들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의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 유리기판의 시장까지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양산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유리기판 기존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존 장비들보다 최소 좀 비싼 값비싼 기술입니다. 장비들도 당연히 비싸겠죠. 2배 이상 비싸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이맥스의 실적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좀 밸류에이션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박스권 오랫동안 역시나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붙어주면서 상방을 여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주 예쁘게 U자형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물을 소화한 후에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상방을 열어주면 상승세를 더욱더 좀 기대해도 좋다라는 그 차트고요. 6월 초부터 거래량이 되게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쌓여있던 매물들 자체를 올라가는 소화하는 모습이고요. 이평선까지 완벽하게 상승 정배율로 가고 있죠.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5월 5일선이 갈고리 모양으로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간 차트이기 때문에요. 위쪽으로는 매물벽이 없는 상황이죠. 거래량 붙어주면은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환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장중에 지수가 조금 눌리게 된다면 그때 눌림목에 들어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 47,000원 이하로 가져가시고요. 1차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4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사이맥스입니다. 웨이퍼 이송 장비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도 하고 또 유리기판 이송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기도 한데요.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눌림목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를 만나볼 건데요. 지금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흐름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지 두 번째 공략주도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니까 되게 기분 좋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2026년 삼성물산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1분기 매출 자체가 엄청나게 좀 뛰어나게 나왔고요.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고요. 영업이익은 7,2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하고요. 기초 체력을 좀 증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도 평택 공장 같은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하이테크 공장들의 수주를 계속 받았었고요. 안정적인 마진을 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비료 같은 상시 부문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도 가격 상승 기조에 좀 수혜를 입었죠. 1분기 영업이익이 7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좀 토해내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리마켓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SMR이 소형 원전 모듈이죠. 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SMR 사업에도 점점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업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좀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원래부터도 좀 주주의 되게 친화적인 기업이었죠.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맞춰서 삼성물산은 자사주, 전량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사주 소각, 배당 수익률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6년부터 28년까지 최소 주당 배당금을 2,500원으로 보장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주주의 친화적인 삼성물산 꾸준히 좀 지켜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4일이죠. 최고가 56만 5천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죠. 시장 자체가 6월 초에 다들 되게 아시겠지만 짓눌렸습니다. 되게 짓눌리는 시장이었고 당연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평선이 아래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아무리 눌려도 이평선 자체는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장기 정배열 추세는 여전히 좀 망가지지 않고 기업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우량주들이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곳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 고르기 기간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서 다시 높이 상승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래량이 크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매수세가 아닌 관망세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숨고르기 구간이죠. 건강한 조정이다.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압박이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오늘 조금 더 밀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44만 원 아래에서 매력적인 매매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환율과 금리 압박감이 좀 상당히 심하죠. 이런 시장에서도 단단하고 좀 무거운 대형주, 그중에서도 삼성물산 방어주로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44만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46만 원이고 손절가 42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삼성물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47만 8천 원인데 전문가님, 지금 매수가를 조금 넘어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도 진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물산 자체가 워낙 좀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이 쏠리고 있어요. 사실 되게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삼성전자 또는 이후에도 삼성물산까지도 삼성그룹주 자체가 전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어주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매력은 방어주에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를 조금 넘어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방어주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